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안통크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는 여자입니다. 저에게 정말 역대급으로 기가 막힌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에요. 남편과는 대학생 때부터 만나 꽤 오랜 기간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골인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를 거의 혐오해요. 연애 때도 항상 엄마 이야기만 하고 아빠 이야기가 나오면 기겁하며 거품을 물듯이 화를 내는 남편에게 물어보았죠. 자기, 왜 아빠 이야기만 하면은 신경질 내고 나한테 뭐라 해? 라고 하자 고민 끝에 남편은 말을 꺼냈어요. 사실 남편이 초등학교 때 아버님께서 안방에 여자들을 데리고 바람을 피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남편에게 걸린 거였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시아버지를 정말 싫어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 정말 자수성가의 표본이세요. 돈 한 푼 없이 서울로 상경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서 일하다가 원체 일머리가 좋아서 높으신 분들한테 눈에 띄었나봐요. 그때부터 조금씩 돈을 만지더니 결국 염료 공장을 차려서 완전 대박이 나신 거죠. 돈을 거의 쓸어 담다시피 하셨나봐요. 그 전까지는 가난한 시아버지를 뒷바라지 하신 분이 시모였는데 시부가 돈을 많이 벌자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니까 완전 변하셨나봐요. 그렇게 애처가였던 시부가 매일 밤 양주에 찌들려 집에 오고 와이프한테는 돈 한 푼 안 주어서 시부에게서 억대 부자가 되셔도 시모는 계속 돈에 찌들리며 살아오셨대요. 그 때문에 시모께서는 엄청 힘들어하시고 이혼까지 고려하셨는데 이혼하면 먹고 살 길도 깝깝하고 애 아빠 없는 자식 만들기 싫다면서 버텨온 거였어요. 남편에게 외도를 걸린 시아버지께서는 미안하거나 반성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엄청 떳떳해 하셨답니다. 졸부가 된 시아버지께서는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남편과 시모를 때리신 적도 있고 시모가 있는데도 여자들을 집에 데려온 적도 있는 엄청난 전과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결정적인 일이 터진 거예요. 남편의 외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시모와 남편이 급작스럽게 장례식에 가서 지키게 되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당시에 시모 집안과 시부 집안 사이가 엄청 안 좋고 시부 집안 사람들이 시부를 엄청 미워하고 싫어했대요. 그래서 시부는 반나절 장모댁 빈소를 지키다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은 집에서 잔다 하고 집으로 왔나봐요. 장례식에 있으면 시모댁 사람들이 시부한테 왜 시모한테 모질게 굴고 맨날 술 마시고 외도하냐면서 잔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고 집으로 대피한 거였고요. 그러다가 새벽에 남편이 잠깐 집에 들러 엄마 옷이랑 부조금 넣을 가방들을 챙기기 위해 집으로 갔나봐요. 그런데 그때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만 것이었죠. 장모님이 상이 치르고 있는 중이었는데 거실에서 실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웬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시부가 뒤엉켜 있는 거였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이성을 잃고 시부를 마구마구 때리기 시작한 거였고요. 남편은 아버지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떻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모님이 돌아갔는데 집에 들어와서 여자랑 이 짓을 하고 있어?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제가 어디까지 아버지 이해해드려야 하는데요. 이 정도면 짐승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엄청 화를 냈는데 시부께서는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아버지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네가 지금 공부하는 학비, 옷, 용돈 다 누가 대주는지 알기나 해? 가난한 네 엄마 걷어준 게 누군데 어디서 큰 소리야 이게? 오냐오냐 했더니 이래서 남자는 매를 들고 키워야 해 하면서 되려 뻔뻔하게 나오신 거였죠. 남편은 외할머니 장례식이 무사히 끝날 때까지 꾹 참고 있다가 장례식이 끝나자 엄마한테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게 된 거였고요. 그때 정말 집안 분위기가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 온 집안에 있는 도자기랑 TV, 밥솥 다 부서지고 시모랑 시부께서는 그때부터 별거를 하셨다고 해요. 시모는 더 이상 네 애비 사생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짐승 같은 놈한테 말해봤자 듣지도 않고 나만 힘들다면서 거의 반포기 상태로 지내셨고요.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 당시 남편은 총각이었기 때문에 시모께서 애 결혼할 때까지만 참겠다고 하며 이혼을 미루셨던 거였고요. 시댁은 그런 집안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남편이 저와 결혼하게 된 거였고요.
정말 다행인 건 남편은 자기 아빠처럼 살기 싫다고, 자기는 외도, 술, 폭력, 욕 쓰는 남자가 제일 싫다면서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도 않고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을 안 써요. 그리고 시모께서는 정말 너무나 좋은 분이세요. 항상 저에게 며느라가야, 나는 이렇게 힘겹게 살아왔지만 너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남편 위해서 가정 위한다고 네 인생 포기하지 말고 항상 여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자아 실현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알겠지? 의지할 거는 내 경제력 뿐이니 너도 남편 경제력 믿고 일 포기하지 말고 꼭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느리라 하면서 제가 강하고 주체적인 여성이자 아내로서 살 수 있도록 말해주셨어요. 정말 본인이 아들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이기 전에 같은 여자로서 저에게 정말 진심을 담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시집 오면서 남편과 시부의 사이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때문에 시부께서 조금 더 행동을 조심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시부께서도 예전의 행동들을 많이 반성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편은 남편에게 시부께서 미안하다고, 네가 결혼한 모습을 보니 너도 어엿한 성인인데 내가 너를 너무 애취급하고 상처만 준 것 같다며 사죄를 하셨답니다. 마음 약한 남편은 또 자기는 괜찮으니 엄마한테 잘하라고 하면서 끝까지 엄마 생각을 했고요. 중간에 아버님께서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다시 시부 시모께서 별거 생활을 접고 가깝게 지내시게 되셨나봐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으셔도 그동안 살아온 정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시모께서 시부 간병을 하면서 시부께서 시모에게 사죄를 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수십 년을 자기 때문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며 어머님께 처음으로 카드를 쥐어주시고 경제권이 대부분을 넘기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신혼집도 원래 대출받아서 투룸에서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시부한테 도움받기 싫다면서 자기는 스스로 성공하고 싶다며 저희끼리 신혼집을 마련했고요. 그러다 중간에 시부와 남편 사이가 좋아지고 원래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 중 하나가 전세 계약이 끝나서 저희가 그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나가는 것도 다 새는 돈이니 이 집에서 살면서 그 돈 아껴서 나중에 나가라고 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지요. 저희에겐 과분한 아파트였어요. 브랜드 아파트인데다가 화장실도 2개, 정말 꿈만 같은 곳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연애할 수 있도록 서로를 소개시켜준 남편이 대학 학과 여자 선배가 직장에서 잘리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남편과 저희 도움으로 시부 회사 회계 쪽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시부와의 사이가 호전되니 저희 부부가 할 수 있게 된 일은 정말 많았습니다. 덩달아 저희 부부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사람 마음이 넉넉해지고 유해지더라고요. 원래 저희 부부를 소개시켜준 남편 학과 그 여선배, 제가 정말 싫어했거든요. 원체 남자 관계도 복잡하고 약간 저를 시기 질투해야 된다고 말해야 하나요? 그러기도 하고 무엇보다 좀 심하게 세속적이었거든요. 돈 엄청 밝히고 여자는 무조건 잘 사는 남자 잡아서 애 가지면 인생 피는 거라고 입이 닳듯이 말하고 다녀서 제가 좀 피해 다녔어요. 남편이 그 여자 선배랑 연락하고 있으면 제가 되게 화낼 정도였는데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돕고 싶은 오지랖이 생겼다가 그 언니가 직장 때문에 우울해하는 것을 알고 저와 남편이 도와준 거였지요. 아무리 싫고 사람이 여우 같아도 그래도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해준 장본인이니까 은혜는 갚자 하고 한 거였고요. 그렇게 조금씩 주변 사람들도 챙기며 살고 있던 중 남편이 어머님을 위해서 여행 한번 가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장모님이랑 엄마 모시고 한번 외국으로 가서 호강시켜드리자고 하면서요. 저는 아빠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없었고 시부께서는 비행기를 못 타세요. 비행기만 타면 숨이 막혀오고 식은땀이 나고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셔서 언제부턴가 아예 해외여행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제안에 너무 좋다고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 더 늙기 전에 해외여행 모시고 가서 호강시켜 드리자고 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아버님한테도 말씀드렸죠. 어머님 모시고 해외여행 다녀와도 괜찮겠냐 라고 하니 흔쾌히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애 엄마 고생 많이 했으니 여행 실컷 다녀오고 호강 좀 시켜주라면서 돈 200만 원 흔쾌히 현금으로 투척하시면서요.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엄마와 어머님 넷이서 휴양지로 여행을 갔어요. 괌으로 가을여행 휴가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서 엄청 재밌게 갔다 왔습니다. 엄마랑 어머님이 어색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두 분이서 마음들 잘 맞으시고 폭풍 수다들 떨면서 정말 행복한 여행이 되었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고 너무너무 이쁜 이국적인 바다와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아버님이 배려로 이렇게 갔다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면세점에서 아버님 선물을 바리바리 싸서 한국에 갔어요. 엄마랑 어머님은 카택 불러서 집 앞까지 모셔드리고 저희는 공항버스 타고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방과 양손에는 아버님을 위한 선물이 주렁주렁 있었고요. 집 앞에 도착하니까 밤 11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바로 집 가자마자 씻고 자야겠다 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안에서 엄청 우당타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집에 누가 있나?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저는 두려운 마음에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열었고 남편은 어떤 새끼가 우리 집에 쳐들어왔냐면서 씩씩대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아버님께서 사각 팬티를 골반에 거의 걸치시다시피 급하게 입은 상태로 허겁지겁 현관문으로 달려오시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아버님이 어떻게 저희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말도 없이 저희 여행 갔을 때 친구분들이랑 국내 여행 간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자 아버님은 그래 여행은 재밌었느냐? 나중에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잠깐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 있어라. 잠깐만 동창들 집에 데려와서 노느라 지금 헐벗고 편하게 있어서 그래. 집에 엉망이고 몰골이 이 모양이네. 잠깐 택시비 줄 테니 애 엄마네 집에 가 있어라 하면서 엄청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저희를 막 현관문 밖으로 내쫓으시는 겁니다. 남편이 그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말했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니 설명을 해보세요 아버지. 이상하잖아요. 저희 여행 갔을 때 왜 저희 신혼집에서 아빠가 옷을 헐벗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설마 저번에 저희 집에 차키에 두고 가셨다고 해서 제가 잠깐 알려드린 비밀번호 기억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잠깐만요. 들어가 봐야겠어요. 하면서 남편이 아버님을 밀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은 으악 18 이게 뭐야?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거실에는 알몸을 담요로 빙빙 두르고 커튼 뒤에 숨어있는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커튼을 제치고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자 남편이 기겁해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돌고래 소리를 내면서 여자의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그 여자의 정체는 저와 남편을 연결시켜준 남편의 대학 학과 선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선배를 아버님 회사 밑에 회계팀으로 꽂아준 그 여자였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이야기는 가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과 그 언니는 저희 몰래 불륜, 그러니까 서로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우 같고 돈 밝히는 언니가 회사에 들어가서 술자리 있을 때마다 회사 대표인 저희 시아버지 단물을 빨아먹으려고 맨날 옆에서 찰싹같이 붙어서 은근하게 대시를 했나봐요. 아버님은 젊고 육덕진 여자가 다가오니 정신을 잃고 둘이 만난 거였고요. 알고 보니 저희 몰래 그 언니는 시부한테 몇백만 원짜리 백이며 생활비며 다달이 거의 900만 원 정도 되는 물품과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완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나랑 내 남편이 집안에 미친년을 들였구나 싶더라고요. 저희가 여행가서 집을 비우자 아버님은 그 상간녀를 저희 집으로 데려와서 지들끼리 별짓을 다 했던 거였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언니 학교 같이 다닐 때부터 여자는 할배를 만나더라도 돈 많은 남자 잡으면 인생 피는 거라고 장땡이라면서 이상한 남자들 만나고 그 어린 나이에 좋은 차 빽 들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큰 병을 앓고 죽다 살아난 아버님이 다시 가정을 위해 아내와 아들을 위해 바람길을 접고 충실하게 가족에게 헌신하며 사는 줄 알았는데
단단히 착각이었던 거였죠. 남편은 눈이 완전 돌아가서 아버님을 냅다 눕히고 패고, 저도 그때 화가 폭발해서 아버님 드리려고 면세점에서 사온 향수랑 시계박스로 아버님 머리 팍팍 때리고 그 언니 싸다고 날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저희 집 고양이 화장실에 있는 똥들 가져와서 언니 얼굴에 벅벅 묻히고 발악하는 그 언니 입에다가 돈 때문에 환장해서 학교 후배 시부랑 바람난 년이 어디서 나불대냐면서 고양이 똥을 마구마구 쑤셔 넣었네요. 저도 그 언니 때문에 팔이랑 온 등이 싹 다 핥힌 자국으로 엄청났고요. 하도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리니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오자 드디어 상황이 끝났어요. 알몸으로 있었던 언니는 저희가 언니 옷을 전부 다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옷 하나도 안 주려고 뻗팅기니 거적대기로 겨우 가리고 집 밖을 나셨네요. 원시시대에서 나온 타잘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도 사각 팬티 한 장만 겨우 걸친 채 집 밖으로 쫓겨나셨고요. 후에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고 극대노하셔서 결국 수십 년간 참아왔던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가여운 어머님, 당신 삶이 너무 불행하고 하인스럽다고, 남자 한 명 잘못 만나서 한평생을 고생했다며 울며 가슴을 팍팍 치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심리센터, 정신과를 병행하며 결국 소송을 진행해 나갔어요.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고요. 그리고 그 언니 알고 보니 회계팀이 있으면서 아버님 회사에서 수억을 뒤로 꽁쳤더라고요. 횡령죄로 언니 고소당하고 풍비 박살을 났습니다. 1년 좀 안 되는 기간 끝에 결국 어머님과 아버님은 이혼을 하셨고 재산 분할에서 어머님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꽤 많은, 솔직히 저희 부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받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진작 할 걸 속이 후련하다며 엉엉 우셨고요. 지금 어머님은 그동안 자식들, 가정을 위해 포기했던 여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셔요. 설거지에 집안일 때문에 온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붓고 굳은 살이 박혔는데 네일 아트로 전부 손가락 하나하나 꾸미시고 개인 PT로 끊으시고 저희가 마사지 샵도 모시고 다니면서 나름 행복한 삶을 사시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회사의 불륜이 쫙 소문나고 거의 폐인으로 사셔서 알코올에 의지하며 하루하루 뱉히고 계셨고, 아버님과 바람난 그 상간녀 언니는 횡령죄 때문에 구속심사 받고 있네요. 얼마나 꼬시던지 포승줄로 칭칭 묶여서 감옥 안에서 피눈물 흘리고 있을 언니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정말 인생 왜 그렇게 한심하게 사나 싶기도 하고 잘됐다 싶기도 했네요. 정말 바람기는 고치는 게 아닌가 봐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유가 되시는 어머님을 위해 이제라도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같이 하려고 해요. 저와 남편은 아버님에게 정말 완전 정이 떨어져서 연을 끊었고요. 신혼집이 아버님 명의였는데 그것도 소름 끼쳐서 평소 작은 아파트로 이사가서 어머님과 살고 있네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요. 남자 고쳐 쓴다라는 생각 가지신 분, 저희 이야기 듣고 그냥 그 마음 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가 봐요. 사람 바뀌면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데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여튼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